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자리가 품사를 지배하고 의문사는 뭐다? 접속사다. 분사는 형용사다. 동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동사 다음에 ing 투부정사 대절 왔절 if나 외다절 의문사절 이 오면 명사 즉 비동사면 보어 비동사가 아니면 목적어. 자, 명사 뒤에 ing pp 투부정사 대절 그 다음에 왔절을 못 오고 wh how가 오면 이때는 뭐가 된다? 형용사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항상 자리가 뭘 지배한다? 품사를 지배한다. 커마 앞은 뭐가 된다?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 자, 그 다음에 5번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벽한 문장에서 내가 명사를 연결해주고 싶다. 동사를 연결해주고 싶다. 주어 동사를 연결해주고 싶다. 전치사, 투부정사,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자, 주어, 명사죠. 동사. 이 사이에 들어갈 수는 총 몇 가지? 8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형용사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했었고, 간략하게 복습했고, 지난번에 이제 문장이 길어지는 것까지 다 봤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뭘 볼 거냐면, 바로, 이제 1, 2, 3, 4, 5형식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볼 건 뭐냐면, 문제입니다, 문제. 무슨 문제냐? 실전에서 어떻게 나오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볼게요. 어차피 영어의 꽃은 단어죠. 단어 공부할 때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한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동사의 기본입니다. 자동사, 타동사의 관계죠. 맞습니까? 박스 안에 거 읽어보시는데, 박스에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웬만한 동사는 자타동사가 다 있어요, 없어요? 예, 웬만한 동사는 자타동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자, 동사가 있으면요, 이렇게. 자, 자동사를 쓸 수도 있고, 타동사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자동사를 쓰였다면, 동사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주어를 향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타동사를 쓰이게 되면, 동사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냐면, 목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엄마가, 그죠? 엄마가 어떻게 한다? grow. 키워요. 그죠? 어떻게 키운다? 여기서는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한다? 키웠는데, the plant죠. 어떤 식물을 키웠단 말이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뭐다? 지금 동사의 방향성이 지금 어떻게 한다? 목적으로 왔으니까 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 식물이 플랜트가 자랐죠. 그죠? 뭐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좀 쓸 수 있죠. 잘 자랐단 말이야.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얘는 뭐다? 그로우는 이제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웬만한 동사는 자타동사 다 있어요. 그럼 시험에 나온 거는 물론 아주 깊이 들어가면 이 동사를 가지고 특히 이 동사 중에 좀 이런 동사 있어요. 인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거든요. 보통 자동사를 쓰면 뒤에 인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걸 구분하는 시험지가 나오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웬만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절대적으로 자동사가 되는 것과 절대적으로 뭐가 된다? 타동사가 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자동사가 되는 것들. 이제 이거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절대적으로 자동사 타동사를 왜 외워야 되냐면, 이때 가서 할 건데, 자동사 타동사를 어떻게 한다? 정의할 때 중요한 건, 자동사는 뒤로 목적어가 없다는 거예요. 타동사는 뒤로 목적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적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어 입장에서도 말할 수 있지만, 주어 입장에서 말할 수 있죠. 근데 누구 입장에서도 말할 수 있다? 목적어 입장에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어 입장에서 말하는 거 우리 능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동. 근데 만약에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얘를 수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상대방 즉 애초에 목적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께서는 실제로 외울 때 뭘 외우면 될까요? 적은 걸 외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그냥 영어는 어떻게 한다? 정반합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절대 자동사를 우리가 정으로 두게 되면, 그죠? 반은 뭐예요? 절대 타동사가 반이겠죠. 맞습니까? 근데 절대 자동사 몇 개 안 돼요. 한 20개 좀 되나?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페이지를, 예를 들어, 35페이지, 일단, 이게 몇 개 정도 되냐면, 쭉 넘어가면, 일형식 완전 자동사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페이지상 35페이지인가요, 혹시? 맞나요? 그죠? 35페이지 보게 되면, 원팩 키워드라고 보이죠,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 키워드에서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lie, 그 다음에 lie, lies, arise, seems, it, work, emerge, color, occurs, belong to, happen, appear, disappear, origin, interferes, matter, content, remain, result, consist of, apologize, graduate, exist, listen to, comply, take place, dispose, participate, proliferate, persist, stare, retire, expire, shine, end up, contribute, function, thrive, range, recede. 이게 뭐라고? 자동사입니다.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게 기출에 나오는 웬만한 자동사 다 정리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되죠. 이거 외엔 전부 다 문 처리하시면 돼요. 타동사 처리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다시 앞으로 가서 자, 그래서 예문 보면 the baby is so eats 자, 여기서 예문을 다 보진 않을 건데 그냥 요건 좀 다 볼게요. The baby is growing 났습니다. 그죠? 자, 써보세요. The baby 그 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is growing입니다. 그죠? is growing.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까지 해서 의미 전달 안 되죠. 여기까지 의미 전달 맞춰지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누굴 설명하고 있어요? 화살표이 주어를 향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럼 자동사예요. 불완전 자동사잖아. 맞습니까? 두 번째, 이때는 grow가 누굴 향하고 있어요? some plant를 향하고 있죠. 괜찮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의문도 the tree is shaking. 나무가 흔들리고 있다. I don't drinking. 나는 어떻게 한다? 이게 보통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마시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때 drink도 뭐가 된다? I를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run fast. 나는 어떻게 한다? 빠르게 달린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때 어떻게 한다? run이 지금 누굴 향하고 있어요? I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높아지면 말씀드리지만 영어에 fastly라는 표현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영어에는 이렇게 fastly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자, 그런데 run이 타동사를 쓰게 하면 I run horse. 내가 어떻게 한다? 말을 달리게 한다. 어떻게 I run car. 내가 차를 몬다죠. 자, 그 다음에 I sell cookies죠. 맞습니까? 내가 쿠키를 팔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혹시 오타 좀 정리할게요. 더 북스 다음에 sales s가 빠져야 됩니다. 더 북스에다가 셀즈에다가 S가 빠져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거 책으로 나갈 때는 이거 수정해서 다 나갈 겁니다. 다시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쿠키를 팔죠. 근데 밑에 그 옆에 거는 자동사는 뭐예요? 셀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네, 북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때는 어떻게 하면 책이 잘 팔리는 거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I open the doors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 문을 열죠. 됐습니까? 문을 열고, 근데 괜찮고. 근데 이때 오프닝 만약 자동사 쓰면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이 열리죠. 맞습니까? 어떻게 열린다? 쉽게 열린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뻑뻑한 문인데도 뻑뻑하지 않은 문이 되는 거죠. 야, 앞에 문은 되게 뻑뻑하지 않았다는 거. 뒤에 문은 뻑뻑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문은 이거 생각보다 쉽게 열리는데, 우리가 이런 말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I drive my car. 내가 운전을 하죠. 그 다음에 옆에 거 어떻게 This car drives well. 어떻게 쓰는 거야? 자,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야, 이 차 잘 달린다. 맞습니까? 이 차 성능이 좋다. 나쁘지 않죠. 잘 드세요. This car drive well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차의 성능이 좋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바꿔서 의미 물어보는 게 어디냐면 한국 외대가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셔츠를 어떻게 한다? 세탁하죠. 근데 우리가 했잖아. 내 셔츠는 쉽게 빨린다. 이건 뭐야? 소재가 좋은 거죠. 맞습니까? 이해돼?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동사를 원칙적으로 수동태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동사는 뭘 쓴다? 능동태를 쓴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뭘로 들어있나 모르겠는데, happen 이거 뭐예요? happen. 딱 보자마자 자동사예요. 물론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거 자동사라씩 기억하시고,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1번 문법상이 뭐죠? 나 닥치고 수동태 안 돼.
알겠어요? 물론 우리가 해퍼는 우리 이거 ing 붙이면 뭐라고 해요? happening 맞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인 거예요. 있습니까? 네. 대통령이 지금 미친 짓을 했어요. 그죠?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통령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뉴스다 보니까 2월 달에 하야하고 뭐 3월 달에 하야하고 대선 치는데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대통령도 우연하게 돼가지고 대통령 하기 싫은가 봐요. 그죠? 뭐 대가를 치러야죠. 맞습니까? 자, 어쨌든 뭐 본인으로 해프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해프닝이 아닙니다. 국가가 장난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양가로서 뭐 타동사 뒤에 부사구가 삽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치사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 할게요. 여러분 독해하다가 짜증나는 표현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표현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그냥 간단하게 자동사 타동사 원리 보고 있는 거예요. 짜증나는 게 뭐냐면 잠깐 원래 타동사 공부할 때 타동사 뒤에 목적 오는 게 맞다 이렇게 목적어는 명사니까 그지 이거 왔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만약에 명사 쓰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전사 쓰면 이런 경우 그럼 타동사의 뭐가 된다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독해에서는 이 경우보다 의외로 타동사 나오고 전치사 나오면 틀린 거 아닙니까 선생님? 네 나오고 이렇게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목적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뭐다? 부사구로 생략을 해버릴 수 있죠. 그럼 타동사의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밑에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렇습니다. 해석이 밑에가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거 위에 요거 위에다가 적어 놓을까요? 요거 위에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그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뭐 이거 뒤에 가서 할 건데 explain 있죠. 얘는 그냥 절대 타동사예요. 무조건 빼박 삼형식 타동사예요. 그럼 뒤에 어떻게든 어떻게 한다? 목적어인 명사를 와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목적어인 명사는 와야 되는 거야. 근데 1번 지문은 he explained it to the matter에서 여러분 선생님 그랬죠.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 전사는 보다 큰 틀에서 형용사라고 있잖아. 전사 플러스 명사가 되면 이거 두 개 합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사는 큰 틀에서 형용사로 쓰니까 이거 합치게 되면 형용사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된다?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부사구가. 형용사구나 뭐 된다? 부사구가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he explained to the matter 틀린 문장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문장 맞죠? 어떻게 한다? He explained the matter to me. 뒤에 쓴 것도 괜찮아요. 근데 세 번째 문장도 맞는 문장이라고 어떻게 한다? He explained 다음에 the matter 사이에 지금 to me가 왔죠. 지금 여기 이거예요. 요게 지금 to me가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요거 지금 예문이 짧아서 그런데 이게 실제 그 독해지문에 들어가잖아요. 생각보다 안 읽힙니다. 생각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동사 뒤에 전사가 동반되면 자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타동사 뒤에 전사가 오거나 목적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수동태를 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원리가 당연한 건데 보세요. 원리가 당연하잖아요. 볼게요. 자동사 뒤에는 잘 들어. 자동사 뒤에는 뭐가 올 수 있냐면 첫 번째 아무것도 안 오면 돼요. 안 오면 돼요. 두 번째 오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세 번째 부사가 와요. 이게 원칙이에요. 알겠습니까? 타동사 뒤에는 그냥 당연히 누가 와야 돼요? 그냥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럼 전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와야 돼. 전사 쓰면 안 된다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할게요. 뒤로 이렇게 할게. 자,
쭉 가서, 자, 정리.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정리. 만약 여기가 전차가 왔다. 그럼 전차가 왔다는 건, 잘 들으세요. 뒤에, 여기 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전사월사 왔다는 건, 여기 뭐 온다? 자동사가 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타동사는 올 수 있어, 없어요? 타동사는 올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뒤에 가서 할 건데, 누가 올 수 있냐면, B 플러스 PP. 뭘 올 수 있다? 수동태는 뒤에 전사가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선생님, 이거 전 이해 못 하겠는데, 지금 이해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 보세요.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나 보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뒤로 내가 명사를 이어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명사를 이어주고 싶을 때, 선생님 중간에 뭐 쓴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전치사 쓴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죠?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I am, I was interested. 문장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문장 끝났어요. 주어, 동사, 보. 여러분, 수동태는 잘 들으세요. 수동태는 완벽한 이형식 문장이에요. 수동태는 닥치고 완벽한 몇 형식 문장이다? 이형식 문장이에요. 자, 문장 끝났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flower이라고 쓸게요. flowers. 내가 어떻게 한다? 꽃에 관심이 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럼 이거 명사죠. 그죠? 완전한 문장과 어떻게 한다? 자, 여기서 B 플러스 PP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써야 돼, 그러면? 전치사를 써서 어떻게 한다? 이어준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제가 타동사 쓸게요. 자, 자동사 뒤에 전치사 쓰는 거 괜찮습니다. 수동태 뒤에 전치사 쓰는 거 괜찮습니다. 타동사 뒤에 전치사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리하세요. 요거는 매번 반복할게요. 또 나옵니다, 이거. 자, 그럼 볼게요. Our school 였습니다. 자, 여기서 our school 나오고 situate. 자, situate.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게요. 키워드인데 situate잖아요. 자, 이 situate과 그다음에 locate입니다. 이 situate과 locate는 타동사입니다. 대놓고 타동사입니다. 물론 이거 자동사로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타동사입니다. 그럼 뒤에 누가 오냐면 목적어 와야 돼요? 전치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빼박이죠. 무조건 누가 와야 돼요? 목적어 와야 돼요. 전치사 쓰면 틀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전치사를 맞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뭘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be, 예를 들어 situated 또는 be located 뭘로 쓰는 거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수동태로 쓴단 말이야. 전치사 나오면 이거는 가능하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틀렸죠? Our school 다음에 situate 다음에 이건 타동사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사가 오면 안 되죠. 목적어 와야 돼요. 이걸 내가 맞게 하고 싶으면 is 뭐다? is situated로 고쳐야 되는 거죠. 자, 아니면 선생님 뭐가 아니면 뭐라고? 이 전사 앞에 이 자리잖아. 이거 수동태 1번 자동사 쓰거나 2번 수동태 쓴단 말이야.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자동사하고 수동태는 뜻이 똑같아요. 사실상.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stands 자동사죠. 아니 밑에 있는 is situated 이렇게 써야 됩니다. 괜찮아요? 이거 기억할게요. 그죠? 어려운 상황 아니죠? 맞습니까?
좀 깊게 배우는 거죠. 현역 때보다는 좀 많이 깊게 배웁니다. 생각보다.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자동사 동사는 뭐냐면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시험에 잘 나온 이유는 뭐다? 당연히 오답을 유도할 장치가 있어서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lie. 그 다음에 lay, lay인이에요. 이거 그냥 이거 나오면 그냥 이렇게 선생님 쓰셔야 돼요. 건방지게 눈으로 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lay, laid, laid예요. 라고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오케이? 그런데 시험에서 잘 나온 건 이거 잘 나와요. 요거 잘 나와요. 요거. 딱 봐도 잘 나오죠. 지금. 똑같이 생겼잖아. 맞습니까? 자, 위에 거는 여기는 뭐야? 얘는 자동사의 뭐가 된다? 과거형이 되죠. 그죠? 요 밑에는 뭐다? 타동사의 뭐가 된다? 현재가 되는 거야. 자동사의 과거, 타동사의 현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잘 봐요. 자, 봐. she 다음에, 자, 이렇게 할게. lay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쳐. she, lay가. 그죠?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올까요?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lay잖아. 그럼 이거 뭘 쓰는 거야? 자동사의 과거야, 타동사의 현재야. 이게 타동사의 현장이 뭐가 붙어야 돼? s가 붙어야 돼. 자동사의 과거니까 s가 안 붙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거 뒤에 올 수 있는 건 뭐야? 아무것도 안 오거나, 전차 플러스 명사가 오거나, 부사가 오는 거라고. 이해돼? 근데 만약에 she 다음에 raise에다가 s가 붙었다. s가 붙었다. s가 붙었다는 건 뭐다? 저게 타동사의 현장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뒤에 딱 하나밖에 못 오죠. 누가 온다? 목적어가 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시험 문제죠. 이거 시험 문제죠. 네. 자, 그래서 뭐야? he lay. 봐봐. he lay잖아. 뭐라고? 여러분? he lay잖아요. 여기 지금 s가 안 붙었잖아, 지금. 자, s가 안 붙었으니까 올 수 있는 게 뭐라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전사 플러스 명사가 오거나, ly가 오거나. 괜찮아. 자, 여기가 어떻게 한다? down이죠. 여기서 down, on 쓰고 난 다음에 the grass죠.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정리 좀 하러 갈게요. 이때 down은요, 원래 이 down은 두 가지가 돼요. 전치사가 되거나 부사가 돼요. 알겠습니까?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이렇게 쓰는 걸 종종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문장 분석에서 어떻게 구분하냐? 자, 쌤 봐봐. Look up the words. 자, 이게 지금은 전치사예요, 부사예요? 뒤에 the word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얘는 지금 전치사예요. 괜찮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떻게 한다? look 이렇게 쓸게요. look up to him. 이건 책 속에서 단어를 찾다 뜻이고 look up to는 존경하다요. 근데 이거 잘 봐봐 얘들아. 같은 업인데 지금 전사로 쓰였다는 거 업을 알 수 있는 거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야 내가. 근데 지금 여기는 같은 업인데 뒤에 누가 왔어? 지금 또 전사가 왔지. 얘가 지금 명사니까 얘가 전사잖아. 영어는 전사 두 개 나란히 뭐다 그런 거 없어. 알겠니? 그 밑에 업은 뭐가 된다? 부사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여기가 지금 명사잖아. 명사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 그러면 전치사가 되고. 그럼 전사 나란히 놓을 수 없으니까 앞에 있는 뭐가 되나? 부사가 되는 거야. 알겠니? 요거 헷갈리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레이드잖아요. 밑에 문장 보면 누가 했어요? 레이드가 있잖아요. 레이드. 여기 있죠? 타동사죠?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한다? himself라는 목적어가 온 거야.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2번 보게 되면, 이제 2번에 이것도 조심할게요. 자, 2번에 나온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sit 있죠, sit. 이것도 잘 보게 되면, 자, 봐봐요. sit, 죄송합니다. sit, 자동사. seated, 타동사. set, 타동사.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He sat. 자, set 자동사죠?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안 하거나 전사 플러스 명사 오거나 부사. 괜찮아요? 자, 이거 뭐랑 같다면 he was seated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사 잘 하세요. 이 자동사 뒤에 전사는 수동태 뒤에도 당연히 누가 온다? 전사가 오게 되면 자, 보세요. 이게 서로 항상 누구 앞에 있는 거죠? 지금 전사 앞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사는 뭐라고? 수동태랑 똑같다고. 왜? 화살표 방향이 지금 누굴 향한다? 주어를 향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set은 was seated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양가로 3번. rise, rose, reason 자동사죠. 그 다음에 raise도 뭐라고? 타동사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자동사는요, 변형이 되게 심한 편이고, 타동사는 변형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언어 쓰는 빈도에서 타동사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그 다음에 he raised the water 였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우물에서 물을 길렀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raise는 뜻이 굉장히, raise는 뭔가 올리다가 다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raise money 하면 모금하다도 되고. 알겠습니까? 뭔가 raise는 기본적으로 잘 들으세요. raise는 뭔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들 다 raise가 다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키우다, 모금하다 다 돼요. 인위적으로 뭔가 끌어올리다. 그래서 동요가 promote도 있어요. promote도 있고, 그 다음에, promote 있고, increase가 있습니다. promote, increase, reinforce. 자, reinforce, enhance, 이런 것들 있죠.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향상시키다 뜻이 있는 거. 그죠? 아니면 improve, 그죠? 향상시키다, improve. 끌어올리다, 기억할게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지금 단어장 있죠? 복합화해보. 이거 말고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내가 정리한 단어장 있거든요. 그 단어장도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됐어요. 그것도 같이 줄게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stand, stood 자동사. 그 다음에 situated 타동사 확인해 주고 5번 별표 할게요. 이거 장난질 심하게 들어옵니다. 5번 장난질 어떻게 들어오는지 볼게요. 이거 3단 변화형 잘 기억합니다. fall, fell, fallen입니다. 3단 변화형으로 시험 문제 장난질 졸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타동사 쓰게 되면 fell, 그죠? 타동사 쓰게 되면 어떻게 한다? fell, felled인데 이거는 시험 문제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데 요거는 뭐 크게 중요치 않고요. 자, 다시 fall, fell, fallen입니다. 알겠어요? 요거 진짜 잘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틀린 거죠. 시험 문제 어떻게 그가? 예를 들어 had, fell, did 이지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had, fell, 느낌 좋죠? 틀렸어요. 어떻게 써야 돼요? had, 어떻게 쓴다? had, fell도 써도 뭐 PP니까 괜찮겠네요. 근데 had, fell 이렇게 씁니다. had, fell. had, fell. 좀 틀려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한다? fallen이 되는 겁니다. 요거 조심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혼동하기 쉬운 동사인데, 요건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 게 뭐냐면,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들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원래는 토익 유형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속된 말로 장난질이 들어오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떤 장난질 들어오죠? 딱 봐도 장난질 보이나요, 혹시?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팩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펙트잖아요. 딱 봐도 한 끗 차이죠. 그래서 여기 딱 봐도 한 끗 차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동사.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얘도 동사로 쓰여요. 기본적으로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리고 affect도, affect, 그 다음에, 근데 얘는 affect인데, affect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타동사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결과 발생이 아직 몰라요. 결과 발생이 없어요. 인과관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effect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를 어떻게 하냐면, 유발하다요. 유발 또는 어떻게 한다? 발생시키다죠. 자, 얘는 당연히 뭐 발생하면 결과 발생이 존재해요. 결과 발생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둘 다 동사형 써요. 얘도 동사형 쓰이고. 근데 시험 문제는 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지금 뭐가 없냐면 명사형이 없어요. 명사형이 없습니다. 얘는 동일한 스펠링의 명사형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have, on, 예를 들어 harmful 이렇게 쓰죠. harmful 쓰고 난 다음에 affect, effect, on이에요. 그래서 얘가 안 되고 얘가 된다는 게 시험 문제예요. 알겠죠? 책에 다 써놨어요, 선생님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ffect는 어디에 대해 영향을 미치다. effect는 결과 등을 초래하다, 일으키다. will not be affected 맞습니다. 그는 영향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정에 인과관계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고는 effect였습니다. 그죠?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 날씨에 그죠? 자, 이 사고가 많은 변화를 일으키자. 그럼 여기서 인과관계가 얘는 성립한다. 이거 독해할 때 되게 중요한데 얘는 뭐가 성립한다고?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봐. A effect B죠.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원인이 되는 거야. 여기가 뭐가 된다?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사실상 뭐랑 같은 의미냐면 result in이랑 같은 거면 lead to랑 어떤 느낌이다? 같은 느낌이라고. 알겠습니까? 요거 조심할게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밑에 코멘트 볼게요. effect는 동사형만 있고 명사형 없으며 effect는 동사와 명사 형태가 같다. affect, influence, have an influence on, tell on이 뭐라고? 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인 tell on에 밑줄 칠게요. tell on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smoking has a harmful impact on이죠. 저 자리에 effect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면, borrow 빌리다, rent 빌려줘, rent 빌리다, 임대하다인데, 자, 볼게요. borrow는 빌리의 뜻으로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게 전제 조건이고, 누구에게 빌리다. 돌려주는 거. 빌리다라고 from 동그라미 치고, 렌드는 빌려주다 뜻이고, 나중에 돌려받는 걸 전제로 하는데, 빌려주니까, 전사 to. 그죠, to. 렌트는 빌려 뜻이고 앞에 있는 렌드 보러 오는 느낌은 무상으로 빌려는데 렌트는 딱 봐도 우리가 렌트카 그러잖아요. 그죠? 유상의 느낌이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I have to borrow some 났습니다. 그죠? borrow. 자, 보통은 borrow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borrow 빌려오는 거잖아. A from B죠.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from.
그래서 그 밑에 네 번째 보게 되면 I rent my 그 다음에 friend에서 누구누구에게 돈을 빌려준다. 사형식의 느낌이죠. 됐습니까? 나의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이때 렌드는 사형식의 느낌이다. 렌드, 사람, 사물. 그러니까 이게 사형식의 느낌이니까 어떻게 한다? 이걸 만약에 쓰게 되면 전사 누굴 쓴다고요? to를 쓴다고. to를 쓴다고. 알겠죠? 자, 다음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볼게요. 3번에 보면 take 뭐뭇을 데려가다 가져오다 bring 뭐뭇을 데리고 오다 가져오다 fetch 가져오다. 자, 이거 좀 비교해 볼게요. take는 가져왔던 데려가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화자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 그다음 bring 어떻게 한다? 화자 쪽으로 이동. 데리고 오는 거니까. take fetch는 어떻게 한다? 현재 위치 있어야 하는데 없을 때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마지막에 패치는 이거예요. 없어요. 지금 왜 여기 없어요? 근데 얘를 데려와야지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게임 같은 거 뭐 하는 거예요? 패치한다 그러잖아. 맞습니까? 패치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내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비슷한 말이 되겠죠. I took mine 했으면 내 책을 어떻게 집에 가져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Take A to B. 자, 여기서 느낌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어떻게 한다? Take A to B. 자, A를 B로 가져가다. 이 느낌으로 가져갈게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he brought his book이었습니다. 그죠?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패치 보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표현 이거예요. 밑에 있는 코멘트 표현 있죠? 자, 밑줄 칠까요? 뭐뭐가 뭐만 시간이 걸리다. 이거 밑줄 치세요. 뭐뭐가 뭐만은 시간이 걸리다. it takes 쓰고 난 다음에 사람 시간 밑줄. 그 다음에 사람 생략되고 시간 밑줄. 그 다음 시간 어떻게 한다? full 사람 밑줄. 요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이거 시간, 사람 순으로 쓰면 안 돼요. 다시 이거 사람 시간이에요. 사람 시간이에요. 사람 사물이에요. 이거 시간 쓰고 사람 이렇게 순서 바꿔 쓰면 틀려요. 그리고 뒤에 누가 나온다? 뒤에 투부정합니다. 이거 어이가 없게 이거 ing 쓰면 틀린다는 거. It took me 5 years 했습니다. 그죠? To finish. 그죠? 이게 맞죠? 이 자리에 finishing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의 스틸은 조금 중요합니다. 이거 좀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스틸을 이렇게 할게요. 농구 선수가, 예를 들어, 농구 선수가 스틸하죠. 뭐 스틸하냐면, 농구 공을 스틸하는 거야. 농구 선수가 뭘 스틸한다? 농구 공을 스틸하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스틸은 생각해봐. 주어가 누구야? 스틸이 능동태일 때는, 자, 그러면 뭐야? 근데 이거 어떻게, 만약에 농구공, 수동태 쓰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농구공이 어떻게 한다? 이 스톨른 하는 거죠. 아이, 누구에서? 농구 선수에서.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스틸이 능동태일 때는 주어가 사람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틸이 수동태일 때는요. 스틸이 수동태일 때는 주어가 누구다? 사물이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요것만 기억할게요. 이걸 적어 놓으세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rob이 나와요. 그죠? rob 볼게요. rob은 이렇게 해야 돼요. rob 다음에는, 잘 보세요. rob은 A, O, B 형태인데, A를 훔쳐가는 게 아니라 B를 훔쳐가는 거예요. 즉, A가 가진 A에게서 B를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브의 뜻이 어떻게 쓰냐면, 가진, have의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게서 B를 훔쳐가는, A를 훔쳐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여기가 수동태가 되면 B, rob, did, of가 되겠죠. 이것도 적어 놓을게요. 훔쳐가다 표현이 좀 서로 다르죠. 그런 거. 자, 그래서 그 도둑이 어떻게 한다? 집을 털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랍 자체가 A, O, B 아니어도 그냥 랍 A만 써도 괜찮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쓰게 되면 도둑이 집을 털었는데 집에서 뭘 털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스틸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괜찮죠. 지갑이 어떻게 한다? 도둑이 어떻게 한다? 내 지갑을 훔쳤다. 이건 괜찮죠.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한다? 나에게서 내 지갑을 훔쳤다. 이때 절대 러브하고 스틸 자리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5번에 땡큐는 당연히 사람이고 사람 동그라미 appreciate은 뭐다? 사물이에요. 괜찮아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appreciate는요, 상대방의 가치 등을 상대의 가치를 어떻게 한다? 약간 알아봐 주다의 느낌이 어떻게 하냐면 appreciate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appreciate는 생각보다 해석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가치 등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정, 감사, 평가, 환영하다의 뜻이 나올 수 있죠. 상대방의 어떻게 한다? 가치 등을 인정, 감사, 평가, 환영 하다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양가로 6번에 보게 되면 find, found, found하고 found, founded, founded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장난질이죠. 자, 지금 보세요. find잖아요. 그죠? 이게 과거형이 found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 found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이때는 찾다 또는 알다요. 찾다 또는 알다. 그죠? 거의 다 이제 뭐 찾다, 알다 다. 보통 3형식이고 5형식입니다. 자, 그냥 found는요,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생각과 비슷하게 쓰는데, found죠. found, founded, founded.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런 거 조심하라고. 여기는 설립하다요. establish, B입니다, B. 설립하다. 이거 기억할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believe 믿다잖아요. 그죠? 저 believe는 그냥 지금,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believe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 다 정리할게요. 그냥. 그러고 나서 외우시면 돼요. believe는
처음에 어떻게 나냐면, 처음에 빌리브가 나오면 빌리브 in, 그다음 빌리브 목적어, 그 다음에 빌리브 다음에 대절. 그 다음에 빌리브 목적어 다음에 뒤로 투동사. 가목적어 it이 나오고 목적어 보호 나오고 투동사 원형 됐죠. 빌리브 다음에 의문사 투동사 원형. 그럼 정리. 빌리브는요 뒤로 이렇게 바로 투부정사가 붙거나 ing가 붙으면 틀립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win 뭐뭇을 이기다. 근데 뭐뭇을 얻다 비추실게요. 비트 뜻도 뭐예요? 이기다, 승리하다예요. 여러분, 패배하다 아니죠? 맞습니까? 다시 win은 게임이나 논쟁, 전투, 상에서 이기거나 상을 받다. 즉 성취에 중점을 두면 비트는 상대에서 이겼을 때, 즉 경쟁에 중점을 둔다. 이 정도만 할게요. 그죠? My girlfriend 였습니다. usually 였습니다. 그죠? 내 여자친구는 보통 어떻게 한다? win, 이겼습니다. 뭐 할 때? we play poker 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she would do anything 났습니다. 그죠? 자, 뭐든 할 거라는 것이죠.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죠. 괜찮아요? 자, 위는 뜻이 또 어떤 뜻이냐면, 잘 보세요. 위는 이게 동사를 쓰면 뭐 얻다잖아요. 명사를 쓰게 되면 이게 전리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리품이 뭐예요? 어떤 경쟁이나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뭔가를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윈이 어떤 뜻이 있다? 전리품이 있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보시고, 그죠? 밑에 거도 양가로 구분도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자타동사 여부와 과거 분사형의 주의할 뭐죠? 빈출동사 정리한 거. 이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wind, wound, 그 다음에 wounded 있죠? 요거 조심하세요. 굽이치다, 꾸불거리다, 상처 입히다. 그 다음에 bounded, bound, 묶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say, tell, talk, speak의 차이점입니다. 다 같은 말하다잖아요. 그죠? 다 같은 말하다 시리즈인데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하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볼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alk. 그 다음에 say, tell. 그 다음에 speak. 이렇게 볼게요. 자, 토크는 일형식입니다. 일형식. 외우셔야 돼요. talk to, talk with, talk about의 형태로 많이 오는데, 글쎄요. 구분하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say는 삼형식입니다. 삼형식인데, 이건 즉 목적어죠. 대상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콘서트장에 가서 I say, you say라고 하잖아.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tell은요. tell은 얘가 3, 4, 5형식이 다 돼요. 3, 4, 다 되는데 특히 기본적으로 say하고 구분할 점은 뭐냐면 tell은요. 특히나 4형식 쓸 때는 뭐냐면 대상을 특정합니다. 대상을 한다. 특정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 tell은 말하다보다 야,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다.
그냥 알려주다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얘는 알려주다. 그죠? 얘는 알려주다. 알려주다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알려주다. 그래서 텔 같은 경우는 삼형식으로 쓰이면 뒤에 특별한 게 없는 사물이 옵니다. 그죠? 사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뭐 사람 사물이죠. 사람 사물의 형태로. 오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목적어 다음에 특별한 건 투부정사 이렇게 오죠. 아니면 이렇게 그죠? 아니면 사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목적어 다음에 대절, 뭐 왓절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절. 자, 그 다음에 스픽 같은 경우는 얘가 1, 3형식이 있어요. 1형식 있고 3형식이 있습니다. 자, 1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뒤에 전사 to가 오고요. 뒤에 누가 오냐면 사람이 오죠. 그 다음에 3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뒤에 언어가 옵니다. 언어. 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뭐 잉글리시 같은 이렇게 말하면 언어가 옵니다. 언어가 옵니다. 기억할게요. 그걸 다 쓴 거죠. say는 일반적으로 3형식. 목적어가 동문되는데 대상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한다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거짓말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톨스, 즉 4형식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텔, 일반적으로 4형식 동과 5형식으로 쓰이는 것이죠. 텔 목적어 사람 삼을, 텔 목적어 다음 목적어 투부정사 형태 씁니다. 자, 그래서 텔은 기본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대상을 특정해서 알려주다 느낌이 너무 강해요. 자, 그래서 그 선생님은요, 그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다 느낌이 더 좋죠. 자, 그 다음에 he told me 나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한다? 나에게 알려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알려줬다. 자, 만약에 텔이 예외로 3형식을 쓸 경우는 tell I, tell us, tell story처럼 이렇게 뒤에 사물이 오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면 talk가 1형식, 즉 완전 자동사로 쓰이게 되면 talk about, talk to with인데 이거 사람 사물 형태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스피커를 어떻게 한다? 언어를 말하는 3형식이 그죠? 언어가 할 때 몇 형식? 1형식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speak 언어 3형식, speak to. 근데 이 speak to는 어떤 느낌이 더 강하냐면요. 사람에게 말을 걸다요.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한다? 말을 걸다. 그 왜, 어디 낯선 동네 가가지고 저기요 물어볼게. 이렇게 말때 어떻게 한다? speak to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사의 대표적인 이제 1형식과 2형식을 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1형식 보겠습니다. 자동사죠. 자, 1형식 시험에 나오는 것만 자, 정리합시다. 자, 주어 동사고 여기 뒤에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안 오거나 전차 플러스 명사가 오거나 어떻게 한다? 부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당연히 어떻게 한다? 동작의 방향성은 어떻게 한다? 주어를 향하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보호나 목적 없이 주어 동사만으로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를 완전 자동사로 하며 1형식 완전 자동사 뒤에는 명사, 형사가 올 수 없고 밑줄 치고 부사는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동사는 뭐가 쓸 수 없다? 수동태를 쓸 수 없어요. 수동태 쓸 수 없는 이유는 뭐야? 이게 나와있죠. 자동사가 수동태를 쓸 수 없는 이유는 목적어, 대상어, 즉 상대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주어 입장에서 말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할 수도 있기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것에 어떤 행동 반응을 보이는 것이 수동태이다. 따라서 타동사는 상대방 즉 목적을 취하는 동사이지만 자동사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동사이므로 당연히 상대방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동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 다시 lie, 그 다음에 rise, arise, seem, sit, work, immerse, color, occurs, belong to, happen, appear, disappear, origin, interference, matter, count, and remain, result, consist of, apologize, graduate, resist, listen, to comply, take place, dispose, participate, proliferate, persist, stare, retire, expire, shine, and contribute, function, thrive, arrange, receive, 뭐다? 자동사, 수동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동사들 뒤로 누구는 올 수 있다? 당연히 전사가 올 수 있어요. 있습니까? 전사도 어떻게 한다? 이 동사가 어떻게 한다? 라인이 좀 맞는 것들이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dispose, run over, speak to.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dispose, 그 다음에 run over, speak, to rely on, laugh at, wait on이죠. 같은 일부 자동사 전사들은 전사를 포함해서 수동태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자동사 수동태 안 된다면서요. 자, 선생님 보세요. 자, 보세요. 자동사 수동태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타동사면 가능하잖아. 자, 선생님 보세요. 자동사는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동사는 어떻게 한다? 애초에 그냥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고. 근데 그래서 잘 생각해봐. left죠. 그죠? 자동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be left 들었으면 틀려요. 영어 이런 표현이 있다 없다? 네, 영어 이런 표현이 존재하지 않아서 틀리는 거예요. 근데 자동사가 만약에 타동사 역할을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죠? 자세히 보세요. 타동사 뒤에 누가 와요? 목적어 와요. 목적의 품사는 명사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사 뒤에 여기 봐. 대가리 쳐박지 말고 여기 봐. 자동사 뒤에 누가 와요? 전치사 와요. 그럼 또 누가 와요? 목적어 와요. 다시 타동사 뒤에 누가 온다? 목적어고 자동사 뒤에 누가 온다? 목적어 와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타동사는 뭐랑 똑같다? 자동사랑 똑같은 게 아니라 자동사 플러스 누구랑 똑같다? 전치사랑 똑같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한다? 이게 지금 같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왜 같아요? 뒤에 종국적으로 누굴 데리고 다니니까? 목적을 데리고 다니니까. 그럼 수동태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자동사만으로 수동태를 못 만들고 전사까지 쓰면 되죠. 자, 볼게요. 자, we left at him. at은 콕 찍어서 라는 뜻이니까 비웃다 뜻이죠. 그럼 어디까지가 타동사예요? left예요? left at이에요? left at까지가 타동사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가 수동태에 주로 가게 되면 he was 과거니까 지금 was left로 쓰면 틀려요. 이렇게 쓰면 틀리죠. 어디까지 써야 돼요? at by.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한다? 얘는 되죠. 됐습니까? 자동사 뒤에 누가 오게 되면 전치사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 전치사가 오게 되면 타동사니까 어떻게 한다? 수동태를 만들 때 어떻게 한다? 같이 내려오면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할게요. 되니? 그래서 dispose of, run over, speak to, rely on, laugh at, wait on 같은 근데 여기서 일부 동그라미 칠게요. 일부 자동사 전사는 어떻게 한다? 전사를 포함해서 수동태 be disposed of, be run over, be spoken to, be laughed at, be waited on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부라고 했죠. 맞습니까? 일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자동사 플러스 전사를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건 바꿔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부분이 어려운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네. 자,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선생님 그럼 모든 자동사 플러스 전사는 다 수동태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얘예요. 누구냐면 result in 또는 from이잖아요. 됐습니까? 얘 수동태로 못 만들어요. 즉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 have been resulted in 이렇게 from이라고 쓰게 되면 틀려요. 그죠? 안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consist죠. consist of잖아요. 이거 자동사 전치사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be consisted of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잘 보세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꾼다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뜻이 바뀌는 거잖아요.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봐봐. 반대의 뜻이 있는 경우. 즉,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어, 수동태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반대의 뜻이 있어서요. 수동태의 반대, 능동태는 수동태의 반대잖아, 그지? 그럼 생각해봐. result in의 반대가 뭐예요? result from이잖아요. 그죠? 이미 반대 뜻이 있는데 이걸 굳이 수동태로 바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원래 수동의 의미면 의미가 있다. 이러면 수동태로 바꾸지 않아도 되죠. 이런 거예요. consist of 뜻이 뭐예요? 뭐뭐로 구성되어지다요. 이미 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자체가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수동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설명하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까? 진짜 없어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거기까지 보시면 다 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득점 넣어 잠깐 볼까요? 고득점 넣어 이렇게 말하네요. BPP. 자, 일형식 완전 자동사는 수동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BPP, have been PP. have been PP는 되는데, 수동태 쓸 수 없으니까, BPP, 그 다음에, 안 되죠. 그 다음 have been PP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had been PP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괜찮아? 네, 쓸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써야 돼요? 그냥 여러분 이거 보세요. have, 당연한 거다. has, had, pp는 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럼 가능해요. 이거 능동이에요. 수동 아니에요. 여기 빈이 들어가야지 뭐가 된다고? 수동이죠.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B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겠죠? 자동사일 때. 알겠습니까? 다시, have, has, had, pp는 능동이잖아. 능동이니까 쓸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만약에 빈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 되니까 have been pp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이브 의미상 주의할 이런 자동사. 이거 뭐냐면 pay나 matter, count, work, do, go가 뭐가 된다? 자동사로 쓰인다는 겁니다. 뭐라고? 자동사. 알겠죠? 이게 자동사로 쓰인다는 생각 좀 했습니다. 그죠? 그럼 자동사 쓸 때 뜻이 어떻게 한다? 좀 미세하게 달라지죠. pay는 이득이 되다, 이익이 되다. 그 다음에 matter, 그 다음에 count는 중요하다, work 작동하다, 효과를 발휘하다, do 충분하다, go 진행되다인데 pay의 동의어를 좀 적어 놓을게요. come off better off. come off better off입니다. 그래서 pay는 특히 동사의 방향성을 잘 봐야 돼요. pay가 이게 자타동사 다 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pay가 만약에 보세요. 자, 주어 쪽으로 하게 되면 자동사. pay가 타동사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 목적어로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ay는 만약에 타동사로 쓰이죠. 타동사 쓸 경우 어떻게 한다? 이자 세금 등을 납부하다, 지불을 어떻게 하다, 변제하다 뜻입니다. 그죠?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 강의면, 자, this medicine work very well이죠. 이 약이 매우 효과가 있다. 괜찮아요? work,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보통 work는 제대로 작동하다요. 있으면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my stomach가 내 위가 어떻게 한다? is working. 작동하는 건데 badly죠. 오늘 좀 시원찮게 작동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위가 좀 시원찮게 작동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소화가 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나 소화가 좀 안 돼 이런 말입니다. Your age doesn't matter 썼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어떻게 한다? Doesn't matter,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다 위에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적어놓을게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에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적어놓을게요. 그러니까 it doesn't matter. matter 문제인데 이게 중요하다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It matters, matters. 뭐가 된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아. 네가 어떻게 한다? 지금 오든 늦게 오든 어떻게 한다. 그죠? smell stuff 였습니다. 그죠? 작은 것들이 어떻게 한다? 중요하다. 이때 stuff의 느낌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stuff는, 여러분, 이게 독해하다 보면 stuff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stuff는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인데, 이게 기본적인 것이 stuff예요. 이게, 그래도 보통 이게 뭐냐면, 보통 의식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죠? 근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기본적인 것은 뭐야? 중요한 것도 뭐가 된다? 스토프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MLB, 즉 메이저 리그에서 마무리 투수들이 쓰는 결정구를 뭐라고 하냐면 스토프라 표현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스토프. 그 다음에 이게 동사로 쓰면 이게 찌르다 뜻이 있습니다. 찌르다. 찌르다 푹 쑤셔 넣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스토프. 푹 찌르다 푹 쑤셔 넣다 뜻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할게요. 그죠? 어렵습니다. 스토프 해석은 보통은 그냥 기본적인 그죠? 기본 물품 목록, 물품 목록 이런 것들로 많이 해석되죠. 자, 그 다음에 what inside 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어떻게 한다? what inside, 내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가치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요, count가 타동사를 쓴다는 거. count 타동사 조심할게요. count가 자동사를 쓰이면 중요하다는데 타동사를 쓰이게 되면 뭐라고? 여러분 계속 정리하지만 자동사는 뭐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야. 타동사는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여러분께서 해석을 통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count가 타동사 쓸 경우 무엇을 차례로 세다. enumerate. 그 다음에 무엇을 합계 계산하다. calculate. 그 다음에 책임 등을 어떻게 한다? 돌리다. 그래서 ascribe, input의 느낌도 있습니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간주하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 considers regard 했습니다. consider regard의 느낌 쓸 때는 count A as B 형태로 쓰죠. 이렇게. 이때 적어놓으세요. 이거,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한국 외대 시험 문제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한국 외대에서 이렇게 합니다.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카운트 하나 딱 밑줄 쳐줍니다. 밑줄 치고, 이거 동요가 뭡니까? 라면 1, 2, 3, 4번 다 맞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장에서 해석과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뭐가 될 수 있다? enumerate가 될 수도 있고, calculate. 그러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 distribute, ascribe가 될 수도 있고, consider이나 regard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요. 알겠습니까? 한국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더 이상 어떻게 한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녀의 친구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치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I came with my one way 났습니다. 나는 어떻게 한다? come up with, 생각해냈습니다. 내 방식이잖아. 어떤 방식이냐면, count cell에서 세포를 세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s가 왔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때는 counted가 어떻게 한다? 어떤 느낌이에요? regard의 느낌으로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밑에 보면 anyone will do 나왔습니다. 그죠? 누구라도 어떻게 한다? 좋습니다. 만약에 정직하다면. 자, $5 will do. $5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how is working going 나왔습니다. 그죠?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있습니까? 자, 이거 옆에 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거 있잖아요.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여기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푸시면서 잠깐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